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데이터독 웨비나 2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아직은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2시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시작할 거니까요. 잠깐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요. 1분 뒤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웨비나 모드여서 모든 분들 지금 현재 뮤트되어 있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후에 질문 있으실 때 편하게 아래쪽에 Q&A 버튼 질문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도 드릴 예정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엔터프라이즈 세일즈를 맡고 있는 유광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GS 그룹을 좀 맡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저희 웨비나에 모시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네, 예전에도 고객사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주로 좀 커머셜 쪽 좀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커머셜 쪽이나 이런 쪽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GS 리테일이라는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저희가 데이터독 코리아가 창설 이후에 사전 등록을 주신 오늘 기록이 837명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코리아 창설 웨비나 기록이라고 합니다. 어, 많은 그렇게 많이 등록해 주셨나요? 네, 아유, 그 재계 30위권 IT 담당자분들은 대부분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DS 리테일은 이제 IT 비즈니스의 전반에 이제 데이터독을 적용하셔서 IT 운영 효율화를 굉장히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러다 이런 엔터프라이즈 사례다 보니까 이번 대기 웨비나에 국내 엔터프라이즈 담당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참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 계신 실무자분들께서는 방대한 인프라랑 그리고 되게 딥한 테크 스택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답,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참석 주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그런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런 좀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독을 현재 쓰고 계시긴 한 분들께서도 이제 GS 리테일의 담당자분들께서 실무에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루신 그런 꿀팁들,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운영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더 이상 이제 트러블 슈팅으로 이제 뭐 날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삶의 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팁에 대해서 되게 생생한 날 것 그대로 사례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아까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이성 부장님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웨비나를 통해서 좀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이제 데이터독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S 리테일에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두 분이 참석 주셨는데요. 형석 과장님, 박민재 매니저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S 리테일에서 클라우드 데브옵스 담당하고 있는 이형성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GS 리테일에서 클라우드 S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재입니다. 아, 오늘따라 너무 핸섬해 보이십니다. 고객분이어서 좀 포장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 원래 인물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키도 크고 너무 네. 인물이 좋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네. 자, 그럼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오늘 웨비나는 영상은 저희 유튜브 데이터도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영상들 외에도 사실 이제 데이터독에 대한 많은 팁들이 이미 올라가 있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 담긴 저희 그간의 웨비나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삶의 질을 꼭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네. 구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웨비나 내용도 나중에 여기 유튜브 데이터독 유튜브 코리아 채널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다양한 웨비나들, 뭐 예를 들면 당근과 했던 레이아웃들이나 안 그러면 그 외에 뭐 다양한 팁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위해서 상품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애플워치 7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웨비나 종료 후에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께 이제 데이터독을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트라이얼 권한을 담은 링크를 전달 드릴 겁니다. 이제 그 트라이얼을 계정을 생성하시고 한 개의 호스트에 에이전트 설치하시고 이제 대시보드까지 구성을 주시면은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20대 1의 경쟁률로 애플워치 7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15분 정도 이 과정은 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데이터도 처음 해보시고 애플워치 7도 좀 얻으시는 행운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소리가 좀 작다는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혹시 DS 리테일 쪽에서 지금 소리 다시 한번 좀 잘 들리는지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지금 잘 들리실까요? 저희는 잘 들리고 있는데 혹시 네. 들으시는 분들 잘 들리시는지 네, 확인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이벤트 한 번만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20명당 시계를 또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40명이 등록하시면 2명이 받으시는 거고 뭐 60명이 하시면 3명께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드릴 텐데 그 메일 밑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시계도 이제 데이터독도 테스트해 보시고 시계도 받으시기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네요. 네, 그래도 데이터독에서 시계 받은 사람들이 제법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오늘의 아젠다를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실제 운영 사례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저희 데이터독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GS 리테일 엔지니어 두 분께 이제 관련 Q&A도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습니다. 네, 형석 과장님 오늘 잘 좀 부탁드리고 생생한 경험 많이 좀 부탁 주실 거죠?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 종합 유통회사로서 이제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어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GS25와 그다음에 GS 더 프레시 슈퍼마켓 그리고 드러그 스토어인 랄라블라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GS샵, GS 프레시몰 등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이 플랫폼 연계를 위해서 다양한 오토, 오포 등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파 그리고 나만의 냉장고, GS페이, 와인25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GS 리테일 하면 저희가 사실 편의점 보통 떠올리잖아요. 근데 온 오프라인 방대한 특히 인프라랑 종합 유통 이커머스 기업을 갖습니다. 그럼 IT 아키텍처도 엄청나게 좀 복잡하고 방대하실 것 같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GS 리테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형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저희 회사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플랫폼이나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들은 AWS 환경에 구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UI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나 Vue.js 기반으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이제 개발해서 AWS S3에 배포를 한 후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앱은 이제 플루터 기반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은 자바나 노드.js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백엔드를 위한 이제 인프라 환경은 AWS EC2 기반 또는 ECS, EKS 등으로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로라 기반으로 이제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용자 모니터링이나 UI나 앱 같은 모니터링은 데이터 도구 RUM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도구 APM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인프라와 네트워크는 데이터 도구 인프라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서비스나 어떤 비즈니스들을 다 이제 KS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멀티 클러스터 기반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구성이 매우 복잡한데 데이터 도구를 통해서 현재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여기서 지금 사용하시는 인프라 환경에서 데이터 도구를 정말 많은 분야에서 좀 써주시고 계세요. 뭐 프론트부터 시작을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I/CD 파이프라인 관련돼서라든지 뭐 이렇게도 모니터링 해주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비슷한 아키텍처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여기와 더불어서 클라우드와 더불어서 온프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뭐 전환되는 전환율 같은 건 좀 얼마큼 됐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현재는 신규 비즈니스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기반으로 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면서 AWS 클라우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상당수의 많은 부분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슷한 케이스에 고객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추가로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GS 리테일에서 왜 데이터독을 적용하게 되셨나? 이제 그 힘겨웠다고 하셨던 그 여정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 어, 도입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아주 한 맺힌 얘기가 스토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형석 과장님. 네. 데이터 도구를 이제 도입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장애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이 이제 항의를 에피콜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해당하는 에피콜이 운영팀에 이제 전달이 되면 그 운영자는 담당 서비스 담당자한테 또 전달하게 되고 그 담당 운영자가 이제 왜 장애가 났는지부터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데이터 도구 이전에는 백엔드에 걸려있는 APM 서드파티 툴 아마 다른 회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 툴을 이제 이용해서 응답 시간이나 쿼리 수행 시간 등을 통해 가지고만 이슈를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APM에서 문제를 확인을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가 참 유형이 많기 때문에 APM만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서버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로그를 한 땀 한 땀 이제 확인을 해야 됐는데요. 특정 시점에 이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로그를 또 찾아서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운영팀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엔드 시스템에서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고 로그에서도 이제 문제를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이제 앱이나 클라이언트 웹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앱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저희에서는 없었습니다. 사실 없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죠. 로그도 안 남고 알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지옥문이 열렸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애를 인지하고 또 장애를 이제 원인을 찾고 이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서 이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손실이 이제 점점 커져만 가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어떤 장애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이 또 이제 담당자별로 다 달라서 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네트워크 진단 툴을 보고, 개발팀은 APM 또는 로그, 인프라는 또 이제 별도의 서드파티 인프라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서로 보는 뷰도 다르고 지표도 다르고 로그도 다르고 연관 관계에 대해서 이어지지도 않고 복합적인 장애의 원인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니 탓, 내 탓, 뭐 이런 식으로 핑퐁 싸움도 많이 했었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이미지가 진짜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핑퐁 게임의 시작, 이 이미지가 너무 와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고객사에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일어나면 전 잘 돼요. 제 자리에선 되고 있어요. 우리 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데이터들에선 사일로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각 팀에서는 문제 없다. 하지만 서비스는 안 되고 있다. 이래서 분석하는 데 너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가 생긴다는 참 지옥문이 열린다는 그 표현이 정말 너무 와닿는 그런 좀 표현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데이터독 쓰기 전에 그런 환경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이 구성. 한번 좀 자세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일단 전체 시스템 인프라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한번 좀 짚고 말씀을 드리면, 온프라미스 환경과 AWS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하이브리드형 아키텍처 구조이고요. 어플리케이션들은 각 환경에 이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UI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과 백엔드 API가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인프라도 나눠져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분리되어 있고, 이런 관계에서 연관관계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도구가 없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응용 문제일 수도 있고 인프라 문제일 수도 있고, 이를 이제 연계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거나 이슈를 트래킹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연관되는 이제 연계되는 모니터링 도구나 이런 협업 도구가 없다 보니까 이 사일로를 극복하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U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UI나 어떤 iOS나 AOS 같은 앱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도구가 없어서 실제로 증상을 재현하는 것밖에는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웹로딩 시간이나 같은 웹페탈 성능 지표들을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지표로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주관적으로 이제 마치 앱을 이제 개발자가 띄워놓고 스탑워치를 통해 가지고 로딩 시간을 측정한다는 듯이 주관적으로만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API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솔루션에서 응답 시간이나 실행되는 쿼리 이런 것들 응답 시간으로만 이제 분석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하다 보면 API 간에 이제 연계 호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해당하는 어떤 API 트레이스에 대해서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인프라 역시 AWS가 제가 랜딩 존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온프라미스까지 있고요. 다양한 환경인데, 이제 각각 시스템별로 담당자가 다 다르고 보는 모니터링 수단이 다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 되는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또 이제 네트워크도 통신 구간이 매우 복잡해서 네트워크의 상태나 어떤 맵 이런 것들을 모든 인프라 엔지니어나 개발 엔지니어 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공유할 수가 없어서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사소통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로그를 DBA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제 실제로 쿼리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나 어떤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이제 담당자가 다 나눠져 있고 보는 툴도 다르고 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사소통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각각 연계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 시스템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물어봐야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장애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환경 구조였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페이지에 좀 어떻게 보면 연장선일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분야별로 모니터링 툴이 없는 영역도 있었고, 혹은 이 모니터링 툴들도 모두 다 좀 사일로가 되어 있어서 같이 좀 협업하거나 볼 수 있는 구조가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일로를 극복하는데 일단 초점을 많이 맞췄었습니다. 데이터들이 항상 사일로를 극복하기 위한 툴이라고 이야기를 좀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실제 보이스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마 중복 때는 모니터링 툴을 이거저거 쓰시면서 네. 낭비되는 비용이나 운영 코스트 그런 인건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드셨을 거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럼 이제 데이터독을 적용을 하셔서 좀 개선된 사례를 이제 좀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서 모니터링 도구를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목표를 세 가지로 이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같은 출처, 같은 툴,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공유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모든 이제 기술 스택을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는 고객 관점에서 엔지니어 중심적이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서 뭘 눌렀고 어떤 페이지에서 로딩하는데 얼마나 레이턴시가 걸렸고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API를 호출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쿼리가 날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고객 관점의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이제 구성하는 걸 목표로 두었고 이 해당하는 모니터링 도구를 선정 중에 데이터독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성한 목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어떤 사용자가 고객이 어떤 사용자가 이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API를 호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독 RUM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리소스를 로딩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과정 속에서 개발자가 예전에는 재현을 통해서만 확인을 가능했다면 실제로 고객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웹 페탈 지표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RUM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었고 UI에서 API를 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API가 어떻게 병목이 되고 있고 그 해당하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쿼리를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가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데이터독 APM을 통해서 구성함으로써 얻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든 서버,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든 모든 로그들을 하나의 웹 콘솔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로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들을 개발자와 각종 엔지니어들, 인프라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모든 지표를 공유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프론트 단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APN 관련된 모니터링 영역,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영역, 인프라, 그리고 로그에 대해서 통합해야 되는 아까 보니까 모든 팀들이 따로따로 분석하고 각각 다른 툴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통합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고 그거를 좀 데이터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통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좀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네. 케빈, 네. 혹시 개발자 측면에 베네핏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장애나 어떤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인프라 문제인지 응용 문제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각각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각 만약에 이제 인프라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 지표를 자기가 보고 있는 인프라 매트릭 지표뿐만 아니라 응용에 대한 상황과 매트릭도 같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인프라에 대한 상황이나 매트릭을 같이 보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데이터 도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가 되니까 또 연계 부분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빠른 파악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좀 더 좀 자세히 좀 다음에 페이지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 이제 데이터 도구를 그래서 구성한 아키텍처 이제 2B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도구를 전체 이제 시스템, 이제 웬만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의 모니터링 도구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인프라와 네트워크 환경을 같은 시각으로, 같은 데이터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나 성능상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RUM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진단을 하고 바로 이어서 연계가 참 잘 되어 있어서 이어져 가지고 호출하는 API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API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분석 과정에서 이제 참고하고 싶은 인프라나 네트워크 매트릭 지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나 인프라 로그들을 실시간성으로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 구성하고 나니 예전에 수시간이 걸렸던 장애 이제 극복하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데이터 도구를 도입하고 나서는 수분 내로 처리할 수 있는 건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독이 항상 고객사에 갔을 때 저희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해요. 고객사에 있는 사일로를 부수고 이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합쳐서 연계 분석해서 트러블 슈팅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고객사에서 이렇게 보이스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감사한. 저희가 뭔가 포장한 것 같지만 절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네. 생생한, 뭐 어떻게 보면 생생한 보이스 전달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GS 리테일에서는 데이터도 어떻게 쓰고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실제 활용을 어떻게 적용했나?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데이터 도구의 아키텍처로 나오네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 도구를 어떻게 이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이제 GS 리테일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AWS 기반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즘은 AWS, 쿠버네티스, EKS를 통해서 많이 구성을 하지만 ECS도 있고 EC2도 있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이제 오로라 DB를 쓰고 있고 레드시프트 DB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제 AWS 클라우드는 제가 이제 다양한 계정을 가지고 있는 랜딩존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 서비스랑 업무도 MSA 형태로 나눠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간의 연계 이슈와 어떤 사일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저희 팀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슈들을 저희 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시스템과 서비스 간에 생기는 갭이나 어떤 이슈들을 컴포지션에서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부터 저희가 이 분산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 어떻게 장애의 루트 코스를 밝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인프라입니다. 네. 네, GS 리테일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프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VM의 경우 문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대시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의 다양한 툴로 문제 발생 지점을 밝히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데이터독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 맵 위젯으로 연계된 서비스 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육각형으로 서버 상태를 알 수 있는 호스트맵 위젯으로 서버의 CPU, 메모리와 같은 컴퓨터 리소스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뭐 24시간 이 대시보드를 관제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니고요. 알람을 통해서 이 해당 알람을 받고 이 해당 대시보드에 접근해서 문제 사항을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계속 그 VM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은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매트릭 지표뿐만 아니라 서버에 떠 있는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데이터독 웹 콘솔에서 바로 확인해서 이슈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 타임 데이터로 와스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재시작 시간, 자동화 배포로 인한 와스 리스타트 타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화 배포로 인한 와스 리스타트 타임을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한 이슈 발생 시에 수많은 서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ps-ef 그리고 탑 명령어로 이슈를 파악하지 않고 데이터도 웹 콘솔에서 빠르게 이슈 트래킹을 할 수 있어서 확실히 장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AWS ECS 기반으로 인프라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 ECS 모니터링의 경우는 주로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로 확인했었는데, 저희가 AWS 어카운트가 많아지면서 ECS 모니터링을 위해서 일일이 그 AWS 계정에 접근하다 보면 어떤 계정에 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매트릭과 같이 보고 싶은데 컨테이너 매트릭과 그리고 엑스레이 매트릭을 따로따로 조회해야 해서 불편함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더군다나 접근 권한이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독 도입 이후에는 APM, 인프라, 그리고 컨테이너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연결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컨테이너 로그들은 EFK, ELK를 구성해서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로그를 감지했었는데, 데이터독 구성 이후에는 컨테이너 로그들은 무조건 다 이제 데이터독 로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EKS 환경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는 가용성, 안정성, 특히 업데이트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당 2개 이상의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도입 전에는 AWS 클라우드워치 인사이트와 오픈소스인 K9s,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통해서 모니터링 했었습니다. AWS EKS 콘솔이나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 상태 모니터링은 가능한데, EKS도 ECS처럼 앞에 설명드렸던 ECS처럼 계정도 많고 클러스터도 나눠져 있어서 각 계정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K9s와 같은 오픈소스 툴도 많이 이용했는데, 클러스터가 많다 보니까 쿠브CTL 컨텍스트를 바꾸면서 이슈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타노스의 경우에는 엔지니어의 수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테크 요소가 복잡해서 이를 관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데이터독 도입 이후에는 이제 쉽게 데몬셋으로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클러스터에 배포 구성하면서 자동으로 쿠버네티스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실시간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매트릭과 쿠버네티스 매트릭을 하나의 콘솔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개발자와 엔지니어 간 정보가 투명하게 실시간성으로 공유되어서 이슈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요. 특히 어떤 뭔가에 의해서 이게 무한 재기동되는 팟을 쉽게 감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 운영을 하려면 팟 라이프 사이클과 그리고 이벤트를 리스트업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적용되어 있는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데이터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서버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운영하는데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인프라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셨는데도 정말 다양한 테크 스택들, 뭐 ECS도 쓰고 계시고, 파게이트 쓰고 계시고, EKS 쿠버네티스도 쓰고 계시고, 일반 EC2도 쓰고 계시고,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하이브리드 환경 아까 운영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도 운영하시고, 또 다양한 테크 스택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좀 어렵고 그러시진 않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신규 시스템들은 쿠버네티스 EKS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단일 클러스터로 이제 구성을 하다가 한번 이제 쿠버네티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지역물을 한번 맛보고 나서 이제 멀티 클러스터로 이제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단일 클러스터 구성할 때는 AWS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와치나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아실 텐데 K9S 같은 툴을 이용해가지고 콘텍스트 잡아서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이슈로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다수 개의 클러스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너무 봐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 모든 클러스터의 제어 플레인 영역에 발생되는 매트릭이나 또 이제 거기 끼워져 있는 팟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실제로 쿠버네티스 팟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서 기동되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워크로드를 이제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APM,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관지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AWS 상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뭔가 팟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데이터 로그를 이제 구성하고 나서는 APM과 바로 연동되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부하를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 이걸 이제 고치는 개발팀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기존에 이제 뭐 아까 말씀을 주신 게 이제 클라우드 와치도 보시고, 뭐 프로메테우스 그래파도 보시고 하셨다는데, 데이터독 전환하고, 이런 건 좋았다, 이런 건 데이터독 전환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게 좀 있으실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요. 그쵸? 네. 인프라 모니터링은 저희가 이제 AWS 환경만 놓고 오면 클라우드 와치가 이제 제공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또는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 소스 이제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클라우드 와치 이제 인프라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겠지만 AW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매트릭 위주로 이제 모니터링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어떤 저희가 인계값을 걸어놓은 거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이제 인지는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분석해 들어갈 때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뷰를 또 구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가 나게 되면 당장 이제 거의 뭐 1분 1초가 급한 이제 똥줄 타는 상황인데 이 툴 키고 저 툴 키고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데이터 로그를 이제 구성하고 나서는 데이터 로그를 통해 가지고만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다른 툴로 이동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제 엔지니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우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로그로 이제 제가 이제 길들여지다 보니까 데이터 로그가 없는 시스템을 이제 트러블 슈팅할 때는 좀 이제 귀찮아졌죠. 다른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할 때. 네. 그게 이제 안 좋아진 점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좀 귀찮아진 점. 네. 데이터독에 중독됐어. 라는 네. 점. 어떻게 보면 네. 요즘에 인프라를 모니터링 할 때도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쿠버네티스만 모니터링 하더라도 뭐 다양한 매트릭들, 그리고 이벤트들, 그리고 이것들이 왜 특이사항이 있는지 다른 정보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보들을 한 곳에서 봐야 되는 니즈가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목적으로 데이터독을 너무 잘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고 좀 다른 서비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나왔네요. 네트워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운영 중인 시스템 중에는 이게 AWS와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많은데 이 경우에 구간별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슈가 발생하면 이 이슈가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인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확인하는데 네트워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에 있는 npm을 적용하면서 네트워크 연관관계를 가시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문제 있는 네트워크 흐름에 대해서 트래픽 양과 그리고 구간별 레이턴시 파악이 쉬워졌습니다. 네트워크 이슈를 기존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입 이후에는 저희가 데이터독 도입 이후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저희가 추구했던 그 정보의 공유 그리고 투명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AWS와 IDC 간의 다이렉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용선 구간의 트래픽이 급증하면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npm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통신 볼륨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광대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기존에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을 혹시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 데이터독을 이 npm을 좀 적용을 하고 나서 뭐 좋으셨던 점, 아쉬웠던 점, 뭐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별도 이제 서드 파티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AWS에서는 네트워크 안에 이제 맵을 VPC 플로우로그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간 간의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통신을 분석하려면 VPC 플로우로그를 활성화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로그를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당하는 로그만으로 해서 이제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또 이제 편하게 보려고 VPC 플로우로그를 이제 일렉서치나 이런 거에다가 쏜 다음에 키바나를 통해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이제 봤었었는데, 이제 이 해당하는 VPC 플로우로그가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많고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비용을 이제 폭탄을 맞았죠. 그래서 전부 이제 제거를 하고 아데나를 통해서 이제 로그를 조회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아데나를 조회하기 위해서 VPC 플로우를 파티션 나누고 이제 로그를 또 찾고, 근데 이제 조회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통신되는 거에 대해서 업세트 됐는지 블럭 됐는지 이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또 IP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EKS 환경에 ECS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기반이고 IP가 계속 바뀌는데, 이걸 이제 찾아갖고 넣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도가 npm을 도입하고 나서 IP 말고도 다른 조건으로 출발지와 도착지에다 조건을 줘서 또 이제 줄 수가 있었고, 또 컨테이너 서비스를 그룹으로 묶어서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데스티네이션과 어떤 식으로 지금 트래픽을 주고받고 있고 볼륨이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용량이 이제 무한대로 늘어나지만 IDC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IDC로 트래픽으로 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트래픽이 얼마만큼의 볼륨으로 가는지 갑자기 늘어났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저희가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가 없어도 이 부분에 넘어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프론트엔드 딱 드디어 나오네요. 한번 좀 많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데이터독 도입 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레벨 모니터링 도구가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iOS 웹에서 이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이슈를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장애 원인 파악과 처리 방식으로는 직접 그 장애를 재현해보고, 화면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에 럼을 도입하면서 스톱워치 사용과 일일이 재현하는 과정을 없앨 수 있었고, 정확한 데이터로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은 럼의 세션 리스트 화면인데, 사용자가 어떤 화면으로 진입을 했는지와 그리고 세션이 종료되기까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이슈 파악하는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세션 리플레이 기능으로 사용자가 화면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영상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해서 운영자가 불필요하게 제어할 필요도 없고, 제어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슈의 원인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슈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그 데이터독 용어 잠깐만 좀 설명만 드리고 다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모니터링하는 툴을 RUM,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RUM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엔드 유저가 우리 서비스에 접속한 어떤 행동들,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였으며, 무엇을 클릭했으며, 어떤 값을 입력하고 있는지를 아예 이렇게 레코딩을 떠드려요. 물론 CSS와 뭐 돔 파일에 스냅샷을 떠서 부하 없이 이렇게 녹화 기능도 있는데 그거를 세션 리플레이라고 부른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럼 추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시보드 굉장히 예쁘게 좀 갖춰 놓으셨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게 럼 수집 데이터로 구성한 대시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시간으로 누적 사용자 그리고 현재 세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용자 수를 분석할 수 있고 전주 대비로 어떤 페이지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를 대시보드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APM과 그리고 로그 매니지먼트를 연동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로그까지 엔드 투 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 GS 리테일에서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전일 대비해서 사용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이 럼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곤 합니다. 네. 그 기존에 프론트 모니터링을 좀 쓰고 계신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럼 이제 럼을 쓰시면서 이런 건 정말 좋았다, 이런 건 조금 아쉬웠다, 이런 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RUM을 도입하기 전에는 실제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이제 웹이 있고 iOS, AOS가 있는데 이를 이제 모니터링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었어요. 뭐 이제 마케팅 부서나 기획 부서에서 이제 사용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뭔가 툴은 있었었는데 개발자 뎁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RUM을 통해 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실제로 문제가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API 기능보다는 화면이 안 돼요. 어떤 화면에서 뭐가 문제가 나요. 어느 화면이 느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그 이슈를 알게 되거든요.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화면에서부터 진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일단 RUM 대시보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서 발생되는 사용자 세션에서부터 이벤트, 사용자가 뭘 눌렀고 어떤 이벤트를 발생했고 어떤 리소스를 다운받았으며 어떤 API를 호출했고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에러도 나오고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진단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RUM을 도입하고 나서 좋아진 점은 되게 많은데 아쉬운 점은 비용이죠. 이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RUM이 이제 조금만 더 싸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보이신데요? 너무 좀 이런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대안이 있으니 그거는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APM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백엔드 이슈는 데이터독의 APM 서비스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APM 전용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API 응답 시간 분포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응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인지한 다음에 전주 혹은 전일 대비 API 리스트를 통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API를 캐치합니다. 그 다음에 APM 트레이스 화면에서 해당 API로 필터링을 해서 검색을 하고 이 듀레이션으로 소팅한 다음에 듀레이션이 많이 발생한 트레이스의 플레임 그래프를 확인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이슈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APM 활용 방안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 전에 예전에 이제 제가 벤더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이사 이제 APM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이사를 쓰시는 고객이나 뭐 다른 뭐 APM을 쓰시는 고객분들 중에 항상 저희가 좀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뷰에 좀 익숙해 계신 분들, 엑스뷰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떻게 점점점점으로 이제 실시간 트래픽을 찍어드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적으로 넘어오고 나서 이 엑스뷰가 없어서 좀 아쉽거나 어렵거나 좀 이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이제 데이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업 기반으로 해서 API가 실시간으로 오고 그 레이턴시와 상태 값을 이제 출력하는 형태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서드 파티 솔루션을 쓰던 것들이 되게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데이터 도구 측에 제공하는 위젯을 이용해서 XV와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응답 시간 튀는 거, 또 그리고 얼마나 이제 로드가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J사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약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좋아진 거는 전체를 원래 말하면 안 되는 서드 파티 솔루션에서는 전체 이제 API에 대해서 어떤 레이턴시를 보면 이번에는 저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자기가 개발자가 원하는 어떤 API나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을 피터링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응답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젯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 개발자가 보고자 하는 뷰에 맞춤형으로 이제 위젯을 만들어서 이제 보고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이 주시죠. APM에 그 서비스 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서비스 맵을 통해서 전체 서비스에 대한 구조와 웹, 와스, DB 서비스들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확인하고 또 이 화면에서도 또 어떤 구간에서 레이턴시가 증가했는지 또 에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퀘스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PM을 통해서 특정 화면이 아니라 여러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좀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장이 더 가버린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APM에 있는 Continuous Profiler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발자들이 배포를 하고 난 뒤에 과연 내 소스가 잘 배포되었는지 그리고 배포된 소스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APM에 있는 Continuous Profiler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함수의 실행 순서와 리소스 사용률을 확인하고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지점을 식별해서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로직을 제거하고 통합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정기적이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배포를 한 후에 기존 버전과 비교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스택 트레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힙덤프나 스레드 덤프를 떠서 별도 툴로 분석해야 했는데 실시간성으로 자바 스택 트레이스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Continuous Profiler의 이 Compare라는 기능이 있는데 맞나요? Compare 기능이 맞죠? 현 시점의 배포 버전이랑 과거 배포 버전을 비교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 후에는 변경 로직상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는 이 자바 스레드 힙덤프를 뜬 후에 이전 덤프와 비교 분석을 해야 했는데 이전 시점 비교 기능을 통해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원인 분석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APM이라는 게 보통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독 APM을 전환하시고 개발자분들 업무 환경 개선에 좀 기여한 게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쓰던 툴이나 어떤 이제 이와 비슷한 오픈 소스들을 저희 회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은 이제 XV 형태로 아시겠지만 XV 형태로 응답 시간 위주로 튀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드래그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부터는 그 해당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나 엔지니어의 실력과 또는 경험, 노하우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 경험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고 이제 정밀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아키텍처나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APM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도그 APM을 구성하고 나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말 그대로 분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디 API를 호출하고 어디 쿼리로 실행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목을 일으키는지를 실제로 프레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단순한 어떤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실제 스레드 덤프나 힙 덤프를 떠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택 트레이스를 이제 실시간으로 컨티뉴스 프로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바로 이제 연계돼서 그때 당시에 컨테이너나 VM의 또는 네트워크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원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CPU 어땠어요? 네트워크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들을 그냥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하나의 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도 사용을 하고 계셔서 이 영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DB 모니터링은 이렇게 DB 성능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DB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전주 대비 어떤 쿼리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에러 발생 여부, 그리고 어떤 쿼리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쿼리는 DB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쿼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쿼리가 어느 시점부터 지연이 발생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DB의 경우는 SQL의 성능 튜닝과 튜닝된 SQL의 성능 유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서 데이터독에서 성능 유지를 위한 지표로 수집해서 DBA가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존에 DB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셨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데이터독 DB 모니터링을 도입하시고 좋으신 점, 또는 뭐 요게 좀 아쉽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이제 로직이 많이 비즈니스 로직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DBA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DBA 분들이 원래는 별도로 저희 DBA 분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었는데, DBA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DBA 많은 비즈니스 로직이 돌다 보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왜 쿼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하는지,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따라서 쿼리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를 분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실행하는지, 그리고 몇 번 실행하는지. 그래서 APM과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독을 제공해주는 DB 모니터링과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왜 쿼리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날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DB 모니터링 툴에서 데이터독을 DB 모니터링 툴에서 쿼리가 왜 이렇게 날아오는지,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비효율적인 쿼리가 어떤 부분에서 왜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가 DB 영역은 DBA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밀 모니터링이 가능했었는데, 실제로 쿼리는 개발자들이 짜는 거거든요. 데이터도구 이후에 개발자들도 이제 쉽게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데이터도구 툴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자기가 작성한 쿼리가 뭐가 문제인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가장 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네. 저희 회사 이제 DBA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익숙치가 않은가 봐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툴이 점차 이제 이거 가면 좀 나아지겠죠.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원래 쓰시던 툴에서 A라는 툴에서 B라는 툴로 넘어가면 언제든지 좀 러닝 커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 데이터독으로 도움을 좀 요청하시면 여러 방면에서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로그 나왔네요. 로그 또 되게 한맺히신 게 많을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독이 도입을 하고 나서 저희는 각종 로그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게 로그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나 이렇게 운영자들이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로그를 찾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워치에서 AWS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이 로그를 직접 확인하는데 좀 수고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독의 로그 매니지먼트를 도입해서 여러 서버에 분산되어 있는 로그들을 데이터독 웹 콘솔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로그를 필터링해서
항목을 필터링해서 전용 뷰어로 저장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로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독에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 APM, DB 모니터링, 그리고 대시보드, 그리고 럼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이슈 원인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 여기저기 영업을 좀 많이 다녀보면은 이제 ELK를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ELK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ELK를 쓰셨던 걸로 아는데 ELK 대비해서 좀 로그 매니지먼트 가성비가 좀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로그를 서버에도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신규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로깅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보통 이제 EAK나 플런트들을 덧붙여서 EFK도 이제 구성을 해서 로깅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로그들은 이제 인덱스로 일라스터치로 이제 AWS 관련 요즘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픈서치로 저장을 하게끔 해놓고 제공되는 키바나나 또는 이걸 연동해서 그래프 하나에 로키를 붙여갖고 로그를 볼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라스터치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로깅 스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이. 그래서 이를 그 가용성을 보장하고 조금 뭔가 인덱싱 속도를 높이려면 일라스터치 스팬을 올리거나 마스터나 데이터 노드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되고 자세한 로그를 찍다 보면 로그 스트리밍 양이 너무 많아져서 또 이제 이벤트를 할 때는 또 트래픽 양이 확 늘어나고요. 그럼 이러려면 또 이제 스펙업을 계속 해야 되고 또는 데이터 노드나 마스터 노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당 돈이 거의 수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RI를 해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또 키바나가 이제 개발자들이 각각 다 커스텀해서 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와중에 데이터독 로그 매니지먼트를 이제 또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에 로그로 쓰고 있던 비용의 10분의 1도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로그를 더 쉽게 간편하게 다른 APM과 인프라 GPU와 같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돈도 줄여가지고 이제 큰 이득을 지금 저희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그냥 직접 다 한 땀 한 땀 그렇게 운용하시던 거를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 도구로 말하자면 이제 처벌이다 보니까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개선 이런 것도 많이 누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알람. 알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방대한 인프라 하시다 보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뭐 데이터독에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데이터독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24시간 동안 이거 데이터독 콘솔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특정 임계값을 걸어두고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데이터독에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네, 알람 생성은 이렇게 서비스 담당자가 원하는 지표들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처럼 담당자가 원하는 지표를 생성해서 특정 임계값을 설정하고 알람을 받고 있습니다. 알람 메시지 또한 담당자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커스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알람이다, 받아라 이런 방식이었다면은 난 이런 알람을 받고 싶어, 난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알람을 보통 이제 웹훅을 별도로 개발해서 쓰시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알람을 받고 계신데 데이터독 알람을 이용하셔서 어떤 게 좀 좋아하셨을까요? 저희는 사실 이제 AWS에서 클라우드 와치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이제 알람 기능을 이제 쉽게 추가할 수 있었어요. 매트릭 임계값으로 SNS 트리거 걸고 뭐 챗봇 통해가지고 이제 알람 받아보거나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매트릭 선 넘으면 알람 오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AWS는 좀 돈이 발생했었거든요. 또 이거를 이제 설정하는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만 이제 좀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워크로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개발자들도 받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야 되고 맞춤형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좀 부족했었죠. 근데 데이터독을 이제 도입하고 나서는 어플리케이션이든 인프라든 어떤 상황별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한 알람만 이제 자기가 직접 설정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알람 폭탄이라고 이제 자기가 쓰지도 않는 자기가 관심 없는 알람 받아오면 사람이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알람을 자기가 원하는 알람만 설정해서 받아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슈를 확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해진 거죠.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라는 점은 이제 대시보드 위젯처럼 데이터 도구에서 이 위젯 형태로도 그 위젯에 있는 그림을 형태를 이제 알람에서 이제 받아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공되는 거 말고 대시보드에서 뭔가 만들어둔 화면 그대로 이제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은 건의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것도 이제 백단에 그렇죠. 요청을 해서 피처 리퀘스트도 한번 좀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알람을 어떻게 보면 좀 일관화해서 그냥 통보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 모든 개발자나 인프라 담당자나 뭐 DBA나 전부 다 데이터 도구로 같이 쓰고 계시니까 내가 받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좀 효율이 높아지셨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질문이 좀 많은데 이제 질문 커버를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은 이제 빠듯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의 핵심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키일 것 같아요. 오늘 제일 궁금해하셨을 부분 활용 사례를 통해 배우는 트러블 슈팅 이 영역을 좀 끝내고 Q&A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터 도구로 어떻게 삶의 질이 올라갔고 야근도 줄이고 운영 개발 모두 행복한 스트레스 없는 회사 생활을 위한 트러블 슈팅 노하우. 두 분께서 되게 자충우돌하면서 좀 그런 익히신 꿀팁들이 좀 나올 텐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트러블 슈팅 과정 전후 아마 좀 흥미진진한 얘기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도구를 도입하기 전과 후가 트러블 슈팅하는 데 있어 트러블 슈팅하는 데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적용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해피콜이나 뭔가 이제 어디선가 들어서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백엔드에 걸려 있는 뭐 APM 도구나 기타 그 환경 내에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 모니터링 도구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게 연계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폰을 보는 뷰가 다르다 보니까 의사소통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또 이제 담당자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그를 또 서버 들어가서 봤어야 했고요. 또 이제 서버가 하도 많은데 이거 찾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제 적용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 해피콜 알림 받기 전에 미리 걸어둔 알람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장애가 났어요라고 이제 알람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데이터 도구에서 담당자가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화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슈를 이제 잡아내는 거죠. 트러블 슈팅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이제 실제 트러블 슈팅 사례를 기반으로 제가 다음 장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사례로는 저희 회사에서 다양한 서비스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사용자 단말에서 앱 접속 자체가 이제 안 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폰에서는 잘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예 접속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순간에 이제 저희 회사 높으신 분들이 다 아이폰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데이터 도구를 이제 구성을 다행히도 되어 있어갖고 제가 이제 바로 대시보드를 딱 보니까 에러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이게 배포가 당연히 뭔가 잘못 나왔겠구나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인 에러가 난 건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할 때 앱에다가 데이터 도구 태그를 붙여갖고 버저닝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포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앱 배포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앱 모듈을 그 안드로이드 앱 모듈별로 이제 리스트업 해가지고 에러를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제 대시보드도 구성해 놨었거든요. 이제 대시보드에서 바로 이제 특정 앱 모듈에서 에러가 왕창 나오고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연이어서 추적을 해서 RUM 이벤트 세션을 하나하나 이제 까보니 앱이 처음에 부터 빼서 올라갈 때 어떤 모듈을 올리가는데 에러가 쫙 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서버에는 아무런 로그가 안 남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만 발생하는 에러였는데 사실 이게 알림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걸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자기 PC에서 안드로이드 앱 시뮬레이터로 부터하면서 원인을 찾아야지만 나오는 거였었거든요.
RUM을 통해 가지고 장애 원인을 쉽게 진단해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이제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네, 다음 사례도 한번 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이번에는 특정 시스템이 어떤 지연과 각종 이슈가 있던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성능 분석과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사례거든요. 저희는 이제 AWS뿐만 아니라 애저도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인데 이 시스템이 이제 좀 애저 VM 상의 윈도우 기반으로도 되어 있고 DB는 MS SQL 쓰고 있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DB나 MS SQL이나 뭐 DB 링크로 다 연결되어 있고 아주 많은 서버 API를 호출하는 이 구조입니다. 좀 정말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이제 오픈을 했더니 이제 엄청 지연이 이제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다 느렸죠. 총체적 난국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이 해당하는 시스템은 애저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모니터링 도구,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자원에 대한 매트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별도 이제 서드파티 모니터링 도구는 없었고요. 또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어느 구간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또 알 수가 없었죠. 막막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단넷에 이제 IIS 모니터링 도구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진단하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도구 구성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윈도우나 단넷 기반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제 힘들었는데 데이터 도구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데이터 도구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글로벌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쉽게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구성을 딱 하고 이제 APM을 통해서 전체 이제 TPS도 확인하고 어떤 API가 응답 시간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간추려 왔고 문제점을 이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탑다운 방식으로 가장 느린 것부터 먼저 찾는다는 생각으로 리스트업하고 전체 API 소요 시간의 위젯을 간단하게 생성을 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팀과 공유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별된 이제 API들로 APM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플레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 해당하는 API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시간에 걸리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고치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이슈 포인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실행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인지를 했었죠. 원래 이제 이 성능 분석을 할 때는 증명을 하면서 가야지 불필요한 오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쿼리 부분이 느리다 이런 걸 증명하고 데이터 도구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걸로 합의하여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당 쿼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어디서 지금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DBA만 보는 게 아니라 개발자랑 같이 보는 거죠. 같은 하나의 화면을 끼워넣고 개선점을 이제 도출해내고 개선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 이제 데이터 도구를 통해서 아직도 지금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APM과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도구를 같이 연결하여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엔드투엔드로 정말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이제 데이터하고 연동을 한 다음에 어떤 부분부터 느린지 본 다음에 그 느린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API가 늘었는지 찾고 그 API 내에서 또 어떤 스팬들이 늘었는지 어떤 영역이 느린지 뭐 DB를 호출하는 영역이었다면 이렇게 DB까지 분석하는 하나의 플로우를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추가로 또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앱이 느린데 어디가 느린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이제 앱에서 가끔 이제 지연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이제 막 뭐 문제가 발생했던 케이스인데 이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굉장히 이제 많은 시스템 간에 연계가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API 백엔드 각각 시스템에서 API를 호출해 보면은 별로 이제 이상이 없죠. 그리고 또 어떨 땐 빠르고 어떨 땐 느린 케이스였거든요. 앱에서 호출할 때 앱 개발자는 테스트할 땐 또 빠르고 했는데 어떨 땐 또 느리고 시스템에서 직접 호출하면 또 빠르고 이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이제 시스템마다 다 담당자가 달라서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성에서 가장 이제 사실 고통받는 건 가장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인데,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각 API 담당자별로 물어가서 왜 느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힘들고 어디가 느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데이터로그를 구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성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RVM을 구성을 하는데, 안드로이드나 iOS에 쉽게 이제 데이터도구 SDK를 적용을 해서 앱4를 진행을 했고, UI에는 자바스크립트 SDK를 RVM SDK를 심어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이 KS나 쿠버네티스나 EC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도구 에이전트를 데몬셋으로 말아서 이제 배포를 했고, 그 위에 기동되고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바 SDK를 심어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구성 과정에서 이제 RVM에 또 적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구간별로 분석을 더 심층하기 위해서 RVM 이벤트를 이제 심어갖고 이제 그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딱 봤더니 이제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화면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로딩이 많이 걸리는데, 그에 해당하는 화면에서 가끔 이제 API 호출할 때 이 API to API 과정에서 로드가 많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이제 범인을 잡아서 플래그래프 통해서 이제 어느 부분에 걸리는지 범인을 잡은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그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이 사례입니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저가 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슈가 생겨서 데이터독을 긴급하게 이제 연동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관련 인프라에도 데이터독을 설치를 하고 프런트에도 데이터독을 연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트러블 슈팅을 한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구성하는 과정, 엔드투엔드, 프런트, 모바일 단말부터 백엔드까지 이거를 연동하는데 데이터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시간 소요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도 데이터독을 많이 설치해봐가지고 에이전트나 백엔드에 이제 심는 거나 RVM 배포하는 거 이제 금방금방 이제 했는데, 이제 iOS나 iOS 같은 경우는 배포할 때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갖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있으니까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실제 서비스, 프로덕션 서비스에 엔드투엔드로 구축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셨던 거네요. 그렇죠. 혹시 설치하거나 연동할 때 좀 애로사항이나 좀 어려웠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은 없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도구 엔지니어한테 이제 질의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성으로 물어보면서 함으로써 큰 이제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각종 설치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갖고도 많았는데, 이때 뭐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금방금방 이슈 없이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프로덕션에 이렇게 연동하고 트러블 슈팅까지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구축을 했어요. 이제 구축을 딱 하고 나면 옛날 대비 어떻게 보면 분석 방법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뭐 이슈가 생기면 CS콜을 받고 해피콜을 받은 다음에 백엔드 로그 보고 그제서야 추적해 나가는 관점이었다면, 엔드투엔드 이제 구축을 했으니 분석 방법이 크게 바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체감되는 큰 차이가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첫 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의 시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앱이나 화면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화면에서 호출하는 API나 리소스들에 대해서도 이제 APM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었고, 거기서 호출하는 DB 그리고 그와 받치는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제 담당자가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깊이도 다른데 또 툴도 달랐고요. 이를 이제 하나의 툴로 일원화해가지고 같은 시각으로 같은 뷰를 보면서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이제 뎁스를 가지고서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호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원래는 내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고 다른 거는 이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를 이제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어떤 엔지니어나 개발자가 쉽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서로 이제 궁극의 목적인 고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해서 품질 높인다라는 목적에 더 나아가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서로 사일로가 줄어들게 되면서 서로
의사소통도 원활해지고 핑퐁 게임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정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데이터독이 저희가 고객사 갔을 때 자주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그쵸. 고객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데브옵스 문화를 네.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이어나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문화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 너무 장점 오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데이터독을 연동하다 보면 아까도 뭐 비용 관련된 부분 아쉬웠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이터독은 쓰는 것만큼 이제 나가게 뭐 비용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쓰는 것만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특히 B2C, B2B 다 하는 이 GS 리테일 같은 회사에서는 최적화하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비용 최적화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독 도입하기 전에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적용한 사례가 없어서 비용을 전후 대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거를 적용하기 전에는 로그의 경우는 EFK나 ELK를 사용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모니터링 비용으로 잡았었습니다. 한 시스템당 일레스틱 서치 비용만 몇 천만 원 나왔었습니다. 데이터도 구성하고 나서는 일레스틱 서치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나와서 로그를 더 많이 수집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RUM과 로그를 수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럼의 경우는 저희가 B2C 서비스이다 보니까 세션당 비용이라서 비용이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행히도 RUM에는 샘플 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세션 레이트로 세션 수집률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수집 비율을 낮춤으로써 이렇게 비용을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현재는 100%로 운영을 하다가 5%로 줄여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이슈 파악에는 모든 세션을 수집할 필요는 없어서 세션 비율을 이렇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PM의 경우는 헬스 체크성 그런 트레이스가 수집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비용으로 많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잡혀서 수집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매니지먼트는 크게 이 두 가지 인덱싱과 인제스트 이 두 가지 비용이 부과가 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로그가 수집되는 경우에 웹 콘솔에서 데이터독에 있는 웹 콘솔에서 인제스트 비용만 부과되도록 인덱싱 비용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설정해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첨언하자면 데이터독에서는 로그를 저장을 할 때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보내주면 인제스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로그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로그를 인제스트 했을 때에는 실시간으로 보거나 필요하다면 커스텀 매트릭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 로그를 저장하면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이제 과금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최적화를 하신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 돈만 많으면은 모든 걸 다 모니터링 걸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비용과 안정화 사이를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하실까요? 이게 아마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안 쓰고 다 수집해서 보면 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방향을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신규 개발이나 어떤 릴리즈가 이제 임박한 경우나 어떤 배포가 활발하면 문제가 많거나 하면 이 샘플 레이트 비율을 좀 올립니다. 그래서 수집을 좀 더 강화해서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이제 이후에 안정화가 되면 이 비율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제품의 출시 일정에 맞춰서 저희는 이 일을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비용적으로도 지원해주는 파트너사가 또 중간에 껴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도움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은 이제 Q&A인데 지금까지도 올려주신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 먼저 좀 퀵하게 커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리 고객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들
미리 질문도 준비해 놨거든요. 그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프라 보여드릴 때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EKS 클러스터 내에 네임스페이스별로 테넌트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나 레벨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독은 테넌트별 또는 레이블별, 파드 CPU 사용량 등이 서머리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데이터독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연동해 주시면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된 태그들, 네임스페이스 태그, 뭐 노드, 뭐 파드, 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태그들 다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별로 우리 서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노드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참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리얼 유저 모니터링, 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저에게 뭔가를 설치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프론트 단, 사용자 단의 웹페이지에나 안 그럼 앱에 데이터독 SDK를 연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DB 모니터링은 온프렘에서도 사용하시나요? DB의 경우 사설에 구성되어 있을 텐데 데이터독으로는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하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일단 데이터독이 DB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이제 온프렘에 있는 DB에 데이터독 사용자를 추가해 주시면 그 옆에 서버, 뭐 VM에 아무데나 데이터독 에이전트 하나 설치해 주시면 이 사용자에게로 정보를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서버는 데이터독으로 수집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데이터독 쪽으로 방화벽은 당연히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남아있는 답변들은 제가 오늘 고객분과 Q&A를 진행한 다음에 실제 화면으로 좀 옮겨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광장님 오늘 많은 질문 준비했는데 광장님께 질문 하나 좀 주시죠. 네. 그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사실 데이터독 도입할 때 저랑도 그때 뭐 처음에 도입할 때 되게 많은 저희 뭐 설왕설래 많은 뭐 좀 난관이 있었잖아요.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와 이제 비슷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MSA 기반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영역들도 많이 생기고 기존 영역들이 합쳐진 거나 분리된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보안이나 서버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었던 것들이 클라우드 상에서는 사실 이제 거의 구분이 없어졌거든요. 업무의 구분이 없어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개발자들도 기존의 운영자와의 역할이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DevOps라고 하는데 이런 개발과 운영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 중에 여러 가지 CI/CD도 있겠지만은 이제 모니터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개발한 앱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제 어떤 별도의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니터링 도구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라고 존재를 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고 이제 사용을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마 여기 들으시는 실무진분들은 돈 많이 나가는 거 쓰지 말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제 구성을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비즈니스 서비스 품질을 집중해서 높일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 툴을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돈 안 나가는 ELK나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나 카노스 뭐 이런 것들 조합해갖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운영을 했었었는데 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력과 리소스는 또 저희는 한정적이고 저희는 이러한 맥락으로 기회비용을 따져서 모니터링은 데이터 도구에 위임한 형태로 이제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본업에 먼저 집중하시고자 모니터링 툴은 이제 검증된 것을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걸로 제가 좀 이해를 됩니다. 네. 네, 다음 맞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독이 사실 러닝 커브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 운영자분들에게 좀 꿀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제 만약에 도입할 때
도입할 때 보면 이제 기존에 지금 쓰고 있던 백엔드 시스템을 데이터도그 APM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아니면 또 인프라 모니터링을 데이터도그로만 한번 해보자. 또 단위별로 이렇게 데이터도그 서비스 하나만 이렇게 적용하면 사실 크게 다른 기존에 쓰고 있던 거와 대비해서 좋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데이터도그를 제가 이제 써보니, 저희 회사 써보니 RM부터 APM, 로그 인프라, NPM, 뭐 각종 테크 스택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적용을 해야 하나의 통합 모니터링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각종 엔지니어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로를 갭을 줄여서 이제 핑퐁 싸움도 줄어들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게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차이점이 이제 이전에 쓰던 설치형 모니터링을 한 번 설치하고 사실 끝이었는데 데이터도그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거나 추가가 되면 또 이를 이제 운영에 적용을 해가지고 좀 발전해 나가는 이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질문을 하나만 좀 추가를 해볼게요. 데이터독을 사용할 때 아무래도 정말 좀 실제 프로덕션에 많이 써보셨는데 유의해야 될 점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이 여러 서비스들을 각각의 데이터도 계정을 생성해서 이 오르가나이제이션, ORG라고 하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AWS 어카운트 OU와 데이터독을 매핑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역시 계정을 분리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로 합쳐 놓으면 비용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발생되는 트래픽이나 로그량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POC 과정에서 데이터독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샘플 레이트를 가이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예산을 좀 맞출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독의 여러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이 데이터독에서 웹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게팅 스타트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공해서 따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가이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좀 더 풍부하게 여러 설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보도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그 데이터독에 있는 도큐멘트 그 URL이랑 도큐멘트 사이트, 그리고 GitHub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영업 입장에서 좀 조언을 가이드를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자면은, 이제 데이터독을 처음에 하실 때 저희에게 영업과 같이 좀 상담을 좀 하시면은 저희가 실제 데이터독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 지원과 그다음에 무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덕트단에서 한번 실제로 돌려보시고 얼마만큼의 이용량이 나오겠다 검증해 보시고 예산 범위를 이제 미트 하느냐 또는 또 오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튜닝도 해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비용 결과만해서 쓸 수 있게 좀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터독 코리아에 언제든지 좀 문의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광장님이 답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 광장님 질문 한번 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되게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고도화 관점에서 데이터독을 이제 계속 좀 확장해 나가신다고 로드맵을 좀 들었어요. 한번 GS 리테일에서 향후 방향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GS 리테일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을 현재 지금 가속화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의 아키텍처와 MSA 기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레거시에서 말하는 텔레메트리 영역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모니터링 영역을 데이터독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데이터독 시큐리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안을 보안을 또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고, 데이터독 CI를 신규 서비스로 추가를 해서 이제 개발자들의 빌드 파이프라인을 좀 더 가시화해서 비주얼리티를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점차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MSA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 있고, 고객에게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 나와주셨는데 좀 GS 리테일
뭐 광고라는 표현 좀 PR. 그런데 PR 겸 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AWS 클라우드나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쿠버네티스 경험하신 엔지니어분들, 같이 하실 분들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클라우드의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자리 너무 와닿는데요. 그 혹시 마동석은 혹시 팀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상세한 설명 그리고 Q&A도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끝나고 나면 데이터독에서 메일을 드릴 거예요. 메일 드리면 그 밑에 이제 이벤트란이 있습니다. 이벤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독 가입하시고 이 과정 진행해 주시면 20명당 시계 하나씩 드리니까요. 이 부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으로 오늘의 공식적인 웨비나는 끝날 텐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다리면서 아까 주셨던 질문 플러스 추가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만약에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거면 저희가 답을 드리고 GS 리테일을 통해서 답변 드릴 부분은 GS 리테일 매니저님들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웨비나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지금 되게 많네요. 네, 제가 먼저 그러면 하나 볼까요? 이 질문을 좀 노트패드 같은 데로 옮겨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한 다음에 네, 질문을 같이 보면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부터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중에 하나가 APM 샘플 예제는 일부 공개 가능할까요? 데이터도 더 깔끔하게 사용해보고 싶은데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가고 싶어서요. APM 샘플 예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데이터도 가입하시면 데이터도 가입하고 나서 데이터도 그 트라이얼 모든 기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용하고 계시는 뭐 샘플 프로젝트가 있으시거나 방금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APM 연동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샘플 어플리케이션 테스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온라인에 뭐 워드프레스나 안 그러면 뭐 간단한 뭐 자바로 된 어플리케이션들 다운받아서 데이터도 연동하면 바로 테스트 가능한 점 참조 부탁드리고요. 베스트 프랙티스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전에 다양한 좀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비나를 할 때 샘플 대시보드 혹은 어떻게 쓰면 제일 좋을지 가이드를 좀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객분께도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요청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독의 러닝 커브가 타 APM에 대비 높은 편이 사실입니다. 혹시 데이터독 관련하여 교육은 예정하고 계신지 또는 관련 컨텐츠는 없을까요? 이 부분은 고객분께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영석 매니저님 뭐 데이터독 제일 처음 배울 때 혹시 참조하신 사이트나 뭐 방법이나 자료들이 있으실까요? 이 데이터 도구에서 처음에 이제 APM을 이제 구성을 할 때 당연히 데이터 도구에서 이제 그 게팅 스타트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적용하게 되면 사실 안 되는 케이스도 많고 아마 에러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데이터 도구 측에서 무료로 이제 좀 기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래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그 기회도 주고요.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긴 한데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개발자 교육이나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 교육을 할 때 데이터 도구 엔지니어분들이 또 이제 도움을 주시거든요. 저희는 이 과정을 뭐랄까 동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 별도의 해서 포털에 올려놓고 이를 이제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데이터독 도큐멘트 사이트, 그 외에도 러닝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 run.datadocHQ.com 여기 가입하시면 기본적으로 버추얼 환경에서 에이전트도 설치해보고 그게 데이터독이 어떻게 보이는지 쿠버네티스 연동해보고 데이터독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 사이트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클라이언트마다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하는 거죠? 비용이 문제겠네요. 이게 클라이언트마다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독 SDK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DK를 포함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시면 그 세션들을 데이터독으로 전달하게 될 거고요. 그 영역을 데이터독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트 비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세션당 100만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금되는 체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건 고객분께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예, 네, 실사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ELK를 쓰다가 비용 폭탄을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ELK는 오픈 소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비용 폭탄이 발생한 건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ELK에 들어가는 인라서치를 AWS의 관리형 인라서치, 지금 이름이 바뀐 아까 오픈 서치로 기반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해당하는 오픈 서치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아시겠지만 마스터노드, 데이터노드 따로따로 있는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라서치도 당연히 비용을 내니까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그 다음 질문은 강사님께 한번 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AWS A라는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오토스캔이 발생해서 A 서버가 사라지면 다른 서버로 뭔가 설정을 바꾼 비용이 넘어가는 것인지, A라는 서버가 과금 시점까지는 비용이 나오고 사라지는 것인지. 이제 이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독을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POC를 거치게 되고 예상되는 어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1년이든 뭐 쭉 쓸 거 쓰겠다라는 어떤 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과금 기준을 다른 경쟁사 비교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호스트 단위로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호스트가 뭐 32코어든 8코어든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호스트 대당으로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10대를 약정을 저희한테 하셔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10대를 사용하시면은 그 10대에 대한 과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가령 오토 스케일링이 된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그 뛴 호스트의 시간당으로 0.03달러 정도 과금을 되게 되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량을 기본적 구조는 약정을 하고 그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시간당 과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토 스케일링이 발생되더라도 그 서버가 떠있던 시간만큼 비용을 더 낸다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예, 그냥 수도 요금과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건 제가 퀵하게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분께 질문 드리는 게 있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보여주신 데이터독 대시보드는 EKS 스파게이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성이 가능한가요? 네,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물론 매트릭은 변경을 해야 되지만 ECS 스파게이트 보던 대시보드, EKS 스파게이트 같이 어차피 엔드투엔드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객분께 또 질문을 주셨어요. 잠시만, 질문이 좀 길어서 질문이 많네요. 예. GS 리테일 담당자님의 사일로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공감이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DBA 간의 데이터독을 같이 모니터링할 때 볼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서로 원하는 부분, 보고 싶은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같은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해결하셨나요? 아니면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DBA별로 대시보드를 다 따로따로 만드셨나요? 라는 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원래 처음에 이제 데이터 도구를 구성을 할 때 각 직군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데이터 도구 이제 그룹을 만들 수 있거든요. 유저별로 권한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나눠놨다가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거는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같이 다른 영역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구분해 버리니까 모니터링 영역에서 제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모니터링에 대해서 권한을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데이터도구 계정이 AWS 계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WS 계정 N개가 데이터도구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커다란 시스템 덩어리를 데이터도구에서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개발자든 엔지니어든 DBA든 모든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유받을 수 있고 다 리드 온리 권한을 다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대시보드도 또는 알람도 마음껏 생성할 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처음에 권한을 줬다가 다 풀고
슈퍼 어드민은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고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노트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권한을 다 열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어줘서 각 담당자분별로 필요하다면 자기의 뷰로, 자기의 대시보드로 볼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다 공짜로 할 수 있다. 네, 대시보드 알람 부분은 비용이 추가 없는 네, 점 맞습니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웨비나에 보여주신 데이터독 대시보드, API 소요 시간, 응답 분포도, 그 외에 전일 대비 API 지연 여부 등등 EK 스파게티 환경일 때도 동일하게 구성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EK 스파게티에다가 데이터독 API만 연동하면 바로 가능하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똑같은 질문이 두 개 있어서 답변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이벤트는 개인 이메일로 가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답을 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온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사항 있으시거나 GS 리테일 매니저님들께도 질문 있으시다면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올라온 게 하나 네, 있네요. 좀 길어서 잠깐만요. 요거 한번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좀 깁니다. 네, 글자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애주어 오토스케일링 사용할 때 골든 이미지가 아닌 스페셜라이즈드 이미지를 사용하면 동일 호스트 네임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죠?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주어 인티그레이션도 설치하고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설치했을 때 호스트 네임 중복된 여러 개의 서버가 있을 경우 에이전트를 하나만 인식을 합니다. 그럼 각각으로 수집. 이 경우 오피셜 가이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오토스케일링 할 때 골든 이미지로 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스페셜라이즈 이미지면 호스트네임을 아예 입력을 해놓으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피셜 가이드는 제가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거,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서포트 골뱅이 데이터독으로 메일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서포트 골뱅이 제가 혹시나 서포트 골뱅이 데이터독 hq.com 여기가 데이터독의 서포트거든요. 여기로 메일 주시면 답변 가능한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주신 부분은 여기까지여서 저희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참석자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웨비나로 또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민재 매니저님 네. 또 두 분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말 좀 솔직하게 이제 Q&A도 답해 주시고 준비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